안녕하십니까? 광주공원 농인복지관 아카데미 건강강좌를 맡은 광주보건대 응급구조과 이재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낙상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원인, 대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노인 5대 질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 서비스에 대해서 골든타임이라고 있는데 그 골든타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르신 이런 강좌를 준비하면서 잠시 옛날 추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이렇게 소도 키우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이 사진이 있더군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있으면 식혜 같은 것들을 저희 할머니께서 주시곤 했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마을 회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투를 치기도 했죠. 그렇죠. 어르신들의 하투, 꽈당 싸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치죠. 이런 것들을 낙상이라고 합니다. 떨어질 낙에 다칠 상이죠. 그래서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집은 안전한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추억이 있던 이런 마당의 집에 호박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할머니가 계셨던 그때 추억이 생각나곤 합니다. 노인들이 계신 집에서는 미끄러운 바닥재 피하고 안전 손잡이 꼭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사고를 조사해봤더니 집안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옛날보다는 그런 아파트, 실내 거주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홀로 가정이 많고 어르신들만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상당히 많이 부상을 입기도 하죠. 날씨가 추우면 관절이나 근육이 쉽게 경직돼서 노인들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기가 쉽습니다.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또 합병증도 위험하다는데요. 추위 속 낙상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늙음에 있어서 시청각, 시력, 청각 또는 근력, 움직임 이런 것들이 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넘어지거나 낙상을 당하면 우리가 어때요? 골밀도가 적은 어르신들은 쉽게 젊은이들보다는 뼈가 부러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4시에 침대에서 딸이 떨어졌어요. 왼쪽으로. 그랬는데 1시간 동안을 못 움직였어요. 엉덩이뼈가 부러진 노인들을 분석한 결과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사망률이 64%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골반의 근처에 있는 대퇴골이나 골반뼈가 많이 이렇게 골절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추락 및 낙상에 대한 그런 통계를 보시면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인 이렇게 봤을 때 1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한 많은 노인들의 그런 부상을 입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보다시피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부상을 입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그런 어린이보다 8.7배가 더 많은 낙상, 추락의 사고가 있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비를 봤을 때는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더 2.5배 더 많은 부상을 입는 걸로 조사되어집니다. 발생 장소로서는 가정에서 63%가 손상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입원 환자는 겨울에 51.7% 손상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5년간 낙상 환자의 이송 통계를 봤더니 2019년에 상당히 많은 도표와 상승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추천은 전남 소방 통계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손상 부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엉덩방아를 찌시면 고관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엉덩방아 밑으로 찌시면 대퇴부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부, 사지, 타박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손발에 의해서 넘어질 경우에 사지, 골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시 최소 25일 입원해질 수가 있겠죠. 신체적 요인, 낙상이 당하는 요인이 지금으로써 시력 저하가 일어납니다. 또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질병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근력이나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거동 불편이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의 주요 원인과 부상 유형을 살펴볼까요? 화장실에서 넘어져 무릎이나 엉치뼈 부위가 골절되거나 화장실로 가다가 방에서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부상당하는 경우, 계단에서 턱에 걸려 넘어져 둔부에 타박상을 입는 경우, 의외로 침대나 휠체어에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낙상사고 주요 원인 및 부상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속의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네, 음주, 술에 의해서 조명, 어두운 조명을 전기세에 아깝다고 조명을 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리퍼, 우산, 날씨, 돌부리, 그죠? 저도 아직은 젊으니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겨울철 빙판 미끄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낙상의 원인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불러야 되겠죠? 그래요. 119를 불러야 되겠죠. 넘어지고 나서는 뭐죠? 멈춰야 됩니다.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멈춰서 가보야죠.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르고 멈추고 가불고 해버리면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상사고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갈까요? 이런 안전대를 사용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전 지지대를 사용하시면 훨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운 데 있으면 미끄럼 방지 그런 테이프나 그런 것들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넘어짐을 방지해야 됩니다. 안전 깔판, 미끄럼 방지 깔판을 화장실, 욕실에 이런 데 깔아두시면 훨씬 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저도 집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니까 훨씬 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미끄럼 또는 넘어짐, 낙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옷을 껴입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몸의 둔화를 방지할 수 있겠죠. 두툼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부에 껴입는 것도 보온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것이 좋겠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당연히 활동 중에는 손을 빼시는 것이 춥더라도 손을 빼시는 것이 그리고 장갑을 끼는 것이 훨씬 더 활동에 미끄럼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에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겠죠. 걸으실 때는 보폭을 좁게 해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밝은 곳을 걷는 것이 눈에 정확하게 보시고 걷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잠깐 우리가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부엌은 뭐 해야 되겠죠? 네, 안전 깔판 같은 것을 까시면 좋겠죠. 평상시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체조를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벼운 체조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서는 붙여야 되겠죠.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뜨는 곳이 있다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외출 시에는 지팡이라든지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칙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죠? 초성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 그림은 뭘 하죠? 네, 부르고. 두 번째 사진에는 멈추고. 세 번째 사진은 병원에 가불고. 그래서 부르고 멈추고 가불고 하면 여러분들이 낙상 사고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부르고 멈추고 가불고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성 5대 질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5대 질환은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원인이든 이상 증상이 발현 시 즉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119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질환이 이상 질환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119로 신고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은 응급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음 5대 질환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대 질환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당뇨입니다. 10명 중 3명이 앓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당뇨에는 혈당이 높은 고혈당증이 있고요. 혈당이 낮은 저혈당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혈당증의 증상은 구역질, 구토 또는 복부의 통증, 탈수, 마름이죠. 입이 마른다든지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 의식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처치는 여러분이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환자한테 음식물을 줘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음식물을 주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저혈당증이 있습니다. 혈당이 낮아서 생기는 경우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심할 경우에는 실신과 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탕, 주스, 초콜릿 이런 것을 주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저혈당이라고 하실 때는 사탕 같은 것들, 주스, 초콜릿, 달찍한 거 이런 걸 줬을 때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의식이 없는 거는 빨리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또는 119에서 포도당 주사를 마신다면 바로 좋아질 수가 있겠죠. 저도 현장에서 사탕을 주고 저혈당에 빠지신 분들을 치료하기도 했고요. 병원에서 드라마틱하게 의식을 찾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당뇨 체크하는 거 아주 중요하겠죠.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 유지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입 안입니다. 이렇게 축 처진 것이 혀고요. 뒤쪽은 식도입니다. 음식물이 가는. 앞에 올록볼록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럼 자, 이렇게 기도 유지를 해봤더니 어때요? 혀가 앞으로 좀 근육이 당겨지는 거죠. 당겨지면서 입안에 있던 공기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는 환자, 기도가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기도 유지함으로써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던 이 하나도 좋은 응급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토를 한다 할 때는 어때요? 가만히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혀주시면 또 하나의 응급처치가 됩니다. 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에 관련된 응급 증상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한 두통, 망치로 빵 맞은 것 같은 느낌, 구토, 침 흘림, 편마비,
한쪽의 팔이 달라지는 거죠. 또는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웃을 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찌그러지지 않는 것, 이것을 안면마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미소를 지을 때 편측, 우리가 이해해보세요, 웃어보세요 했을 때 비대칭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팔을 양쪽에 이렇게 손을 들어봐서 어때요? 10초 이상 있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쪽 팔이 지금처럼 탁 떨어진다면 근력 약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했을 때 부정한 단어, 틀린 단어, 이야기가 잘 안 되는다, 말이 어눌해진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소견 하나라도 있을 때는 뇌졸중의 그런 강력한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안면마비나 근력 또는 스피치, 발음이 어눌해진다 라고 했을 때는 뇌졸중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내에 처치를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힘이라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출혈이 있다면 혈관을 막아야 되겠죠. 막혔다면 이런 이물질을 뚫어주셔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골드타임 3시간 이내, 그래서 응급실에 적어도 2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빠른 인지, 그것이 우리 이웃,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응급처치 119 신고죠. 시간은 금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자분을 봤을 때, 친구분을 봤을 때는 안전하게 눕히시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춥다면 이불을 덮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체온을 유지해야지만 우리 몸이 어때요? 잘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겠죠. 음식물은 이렇게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가끔 보면 이렇게 동공이 달라 느끼기도 하죠. 또 전에 했던 당뇨와 뇌졸중의 그런 의식 상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 수 있던 것은 또 혈당을 체크해 보면 돼요. 뇌졸중은 혈당이 정상 나오겠죠. 그렇지만 당뇨에서는 혈당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두 갈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뇨를 의심스럽다면 혈당을 재서 빨리 저혈당인 경우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주면 응급처치가 되어집니다. 뇌졸중이라면 어때요? 시간은 무엇이다? 금입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은 집에서 허비해서는 안 되겠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가부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두통, 어지럼, 구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음식은 드셔서는 안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환자인 경우는 낙상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추가 손상, 2차 손상 이런 것을 예방하셔야겠죠. 그렇죠. 다친 부분은 손이나 옷, 베개 이런 것으로 지지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119가 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입니다. 치매 증상은 정신질환 특성상 여러 가지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선망, 간질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보행 장애로 넘어지거나 낙상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응급 상황을 예방해 주시면 되겠죠. 또 만약에 초기에 이런 치매 증상을 아셨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치매 증상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처음에 봤던 하토도 치고 그렇죠. 건강하게. 그리고 동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기 발견해서 늦추는 것이 훨씬 현명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든타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쓰시죠? 골든타임. 황금 같은 시간, 황금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후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치료 애후가 아주 나빠지는 그런 기준점을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 가족이 빨리 신고해서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골든타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시간.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애후가 아주 불량해진다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황금 타임이죠. 황금 시간입니다. 골든 타임.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골든 타임. 심뇌관절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애후가 아주 불량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경우에 심장마비, 심정지요. 4에서 5분 그 시간을 지키랍니다. 그 시간 이후가 되면 애후가 매우 좋지 않대요.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이 다 하여튼 편마비가 있다든지 어눌해진다, 표정이 변한다든지 근력이 약해진다든지 3시간. 그래서 좀 전에 제가 2시간 이전에 병원에 도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한의원이 아닙니다. 큰 병원에 가셔서 뇌 촬영을 하시고 혈관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타임 3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2시간 전에 어때요?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사진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 6시간. 이 안에 골드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인 경우에 우리는 빨리 어디로 간다?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119에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119를 눌려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그런 인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정지 골드타임 몇 분요? 5분 이내입니다. 4분 이내. 뇌졸중 3시간이지만 2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심근경색 6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심뇌혈관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 어디를? 응급실에 빨리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한의원이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심정지의 골든타임 4에서 5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상적 사망이라고 했지만 이때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분이 지나가면 뇌는 신경이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다시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시간은 금입니다. 10분 이상이 되면 뇌상 상태 되죠. 뇌가 죽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골든타임. 그래서 이러한 통증들은 가슴 중앙에, 목 위로 또는 좌측 어깨 또는 소화불량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이런 심정지에 예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깥하고 안에 실내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나니까 혈관이 축소되면 어때요? 중요한 부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외출했을 때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정지의 골든타임 10분이 지나면 생존율은 0%가 됩니다. 생존율이 바로 나오면 생존이 100%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골든타임이다. 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근경색의 위험 징후, 그렇죠? 가슴 통증의 특징 등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사진, 가슴 꾹 눌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명 코끼리가 발로 밟은 느낌 또는 묵직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증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화불량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이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진 어르신이라면 가벼운 증상 징후가 있더라도 주의 깊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은 안면, 얼굴이 찡그리는 편마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초 이상 되었을 때 한쪽이 처지는 근육 약화, 그 다음 말이 어눌해지는 거,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2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미리 심폐소생술을 배워두시는 것.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심정지도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아끼는 방법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고요. 미리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 사지, 안면, 말이 어눌해지는 것. 미리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는 것들. 초등학생 4학년이 성인을 살렸다는 것.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가족이 살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라고 했더니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119로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119 대원들이 응급구사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해주고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저는 오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 서로가 생명 지킴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지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이 겨울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가정,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